권력의 그림자, 역사를 통해 본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경쟁자와 반대자를 꺾는 기술을 터득하라. 그들을 경멸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경멸이 이성에 근거하고 있을지라도 관대함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대에 대해 험담하는 자를 좋게 말하는 것은 찬사를 받고도 남을 일이다. 경쟁자를 이기고 괴로움을 주는 재능을 지녀 이를 실행한다면 이보다 더 영웅적인 보복은 없다. 그대가 얻게 되는 모든 행운은 반대자의 목을 죄는 밧줄이며 그대가 얻게 되는 모든 명성을 경쟁자에게는 지옥처럼 괴로운 일이다. 이것은 모든 형벌 중에서 최고의 것이다. 왜냐하면 행운에서는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경쟁자는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기하는 자에 대한 찬사가 울릴 때마다 죽음을 경험한다. 한 사람이 얻는 불멸의 명성은 다른 이에게는 고통의 근원이다. 라 로스푸코. 서양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모토는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보다는 그냥 존재하라였다. 그런데 그 모토가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반대로 바뀌었다. 실제로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출세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았다. 바로 이 지침을 제공하는 책이 궁정처세서였다. 궁정인이 어떻게 군주를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친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론에서 진정한 궁정인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한다. 자신이 섬기는 군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분별력, 적절한 행동의 수준을 파악하는 재기와 판단력, 그리고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속 깊은 배려심과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궁정인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또는 우울한 상태일 때는 군주를 아련하지 않는다. 궁정인은 마치 바보인 듯 오만한 자세를 버린다. 궁정인은 추한 소문의 희생자가 절대 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일은 가급적 말하지 않는다. 그는 게으르지 않을 것이고, 수다쟁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어리석은 아첨꾼이나 허풍선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주에 대한 예를 철저히 지키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되도록 말을 삼갈 것이다. 궁정처세서들은 본래 궁정의 진입장벽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저술되었지만 오히려 장벽에 우회하는 길을 알려주었다. 이 책들은 궁정인이 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했고 궁정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궁정에 진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열쇠를, 출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대략 1500년부터 1800년에 이르기까지 수천 권의 궁정처세서가 쓰여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탐독하였다. 유럽에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의 상당수가 신분 상승을 위해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에 몰두한 시기도 대략 이 무렵이다. 17세기부터 대학은 야심에 찬 신사계급이 상류사회로 올라가기 위해 발판을 다지는 장소로 변모했다. 학습혈도 오늘날에 못지않아서 대형 서점의 자기개발 코너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빌 정도였다. 현대사회에서의 문명화된 삶과 당시의 궁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많다. 그러나 1500년부터 1800년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궁정에서 생활하면서 처세술에 능했던 귀족들의 글을 읽어보면 험난한 사회에서 생존하는 비결을 터득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은퇴한 뒤 자신들의 생각을 신랄한 경구 스타일로 정리해 후세에 남겼다. 구이차르디니, 라브리에르, 마키아벨리, 라로슈푸코, 그라시아니 쓴 글들은 사회의 위계에서 사다리의 높은 자리를 기어 오르려고 할 때 어떤 책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사람은 거짓되고, 음험하고, 기만적이고, 교활하고, 자신의 이익에는 탐욕스럽고 남의 이익에는 둔감하므로 적게 믿고 그보다 더 적게 신뢰한다면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구이차르디니, 우리는 언젠가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적과 함께 살아야 하고 언제 원수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친구와 함께 살아야 한다. 라브리에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사랑은 감사의 유대에 의해 유지되지만 사람은 지나치게 이해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이 유대를 끊어버린다. 그러나 공포는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지되며 이것은 늘 효과적이다. 마키아벨리, 아픈 손가락을 보이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말라. 아기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린다. 그대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쁜 뜻을 품은 자는 늘 주위를 맴돌며 혹시라도 드러날 결함을 찾고 있다. 그리고 아픈 곳이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이거나 타고난 불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니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말라.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되도록. 라 로스푸코. 사람들이 당신을 의지하게 만들어라.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사람보다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신을 신답게 만든다. 이와 같이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들이 희망의 문턱에 머물게 하는 것이 요령이다. 그들이 고마워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은 바보짓이다. 희망은 기억 속에 오래 남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금방 잊어버린다. 예절 바른 사람보다 의지하는 사람에게 얻을 것이 더 많다. 갈증을 채운 사람은 우물에서 등을 돌리고 즙이 짜내진 오렌지는 황금 쟁반에서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 그라시안, 주여, 나를 친구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적들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볼테르, 인간의 본성을 이처럼 어둡게 성찰한 아포리즘, 역설적인 진실을 경구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프랑스 문학 형식은 우리들의 귀에 거슬린다. 그러나 이들의 아포리즘은 진화 생물학의 주장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 유전자는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실제로 찰스 다윈이 자연 선택은 한 생명체의 이로운 전보다 해로운 점이 많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법이 없다. 자연 선택은 각 생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듯이 유기체는 유전자적이고 생물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 몸의 이기적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따라서 친절, 애타심, 관대함 등과 같은 감정도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 유전자의 눈곱만큼의 이익이라도 안겨주려는 교묘한 진화적 전략이다. 우리는 자식과 가족을 더 사랑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그들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다. 진화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감흥한다. 그 유전자가 몸에 감정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사랑, 긍휼, 공감은 다른 몸들의 심어진 유전자를 연결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따라서 우리가 친척을 돕는 것은 같은 유전자가 서로 돕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 이 점을 가리켜 프리드리히 니체는 권력의 의지라는 책에서 권력관계는 타인에 대한 승리와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세계는 권력의 의지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당신 또한 권력의 의지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